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디서 계세요? 국회 지금 국정감사 중인데 중지된 상태라서. 안녕하세요. 예, 단문 빼니까. 예, 자주 뵙습니다. 네. 주인 없는 방에서 계기 먼저 짐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좀 방에 들어가시죠. 예, 들어가시죠. 어디에? 예. 지난번보다 램프가 더 많습니다. 방송이 되니까 지난번에 인터넷이고 안심번호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안심번호 가지고 국민공천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전화 국민공천제, 이것은 정개특위에서 추진하도록 강국키로 한 것. 그 야당이 한동안 시끄럽더니 어제부터 예. 이제 그 여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 지금 여당이 지금 난장판이 됐는데 아유, 참. 그 안심번호 국민공천에 잠정 합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제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선 국민 눈높이에서 쉬워야 됩니다. 그죠?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 한 면을 다 털어서 해설 기사를 쓰셨어요. 네네. 그 정도를 다 읽어야지 겨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안다면 그건 참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왜 국민이 안심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정치인이 안심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게 여당과 야당이 또 그 활용하는 방안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 속내는 다 다른데. 그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좀 통일하고 그보다 더 쉽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천에서 정말로 많은 문제점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당 내에서만 승리하고 실제로 국민들에게는 선택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건 잘못된 공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천은 잘 되고 안 된 건 결국은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이제 투명하고 좀 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공천 방식으로 점차 접근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름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정치권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소수자들, 여성들, 장애인들 어떻게 하면 좀 더 국회에 진입하게 만들 수 있을 건지,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풀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숙제입니다. 근데 그 새누리당의 그 김무성 대표가 처음에 그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요구를 하다가 그게 사실은 새정치연합에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가 사실 섞여 있습니다. 공천제도,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 그 다음에 선거구 개편,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저는 국회 운영 문제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그 선진화법도 이번 기회에 좀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좀 바꾸자. 안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만약에 다 바뀌더라도 여전히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 다음 국회에서 또 가지게 될 테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의 중요한 문제들을 풀 수 없는 게 아니겠는가. 그게 제가 가졌던 문제인식입니다. 의식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그냥 한 분야 어떻게 서로 합의가 된 건 그게 과연 성과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선거구제를 여전히 유지한다면 현재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바뀌더라도 전부 물갈이가 되더라도 국회 모습은 여전히 똑같고 한국의 정말 중요한 현안들을 풀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걸 바꿔야 됩니다. 김한길은 안철수 의원 등 전직 대표들에게 요구합니다. 살신성인을 실천해 주십시오.
정치인은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에서 우리 안 의원을 부산에서 출마를 해라. 문 대표와 같이 부산에 출마를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역 구민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에서 출마하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야당에 왜 실망하고 있는가? 이제 그게 혁신위가 세워졌던 근본적인 그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야당에 실망하고 있는 이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새누리당을 찍는가? 그 이유는 불완전한 그리고 신뢰하기 힘든 야당보다는 익숙하게 실망감을 주는 새누리당을 찍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가 경영을 맡았을 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저는 혁신의 가장 중심이라고 보는데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혁신을 해야 될 때지 선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혁신위가 여러 가지 선거 전략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지금은 혁신을 하고 당이 바뀌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때지 선거 전략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됐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상황 인식이 저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내년에 아마도 저는 수도권, 충청권 모두 다 야당에게 어려운 선거라고 보는데 지금 부산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저는 그것 자체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결단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해야지 그것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감동도 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전에 먼저 훈수 두듯이 미리 이렇게 질러놔 버려서 어떤 결단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단이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건 엄청난 자해 행위입니다. 당의 혁신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지 정치인이나 혁신위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이 야당의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혁신은 실패한 겁니다. 제가 혁신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때 기대하기로는 안철수 의원 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못해서 고민이니까 함께 문제를 풀어가 보자.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건 혁신위원회나 또는 문 대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돌아온 게 무례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이런 사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IBM이라는 대형 컴퓨터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새로 CEO가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였었냐면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득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위기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 근데 그때 거의 10%도 안 되는 직원만 귀를 기울이고 나머지는 다 냉소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저 뒤에서 직원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막 사장 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보통 사장들 같았으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러면 뭐 무례하다고 이야기하고 뭐 야단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사장이 대단했던 점이 그 순간이 자기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장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10%의 직원도 자기 말에 말을 안 기울였는데, 귀를 안 기울였는데, 근데 그 순간에 100% 직원이 모두 다 집중해서 그 다음 사장이 무슨 말을 할지를 전부 다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장은 그 욕한 직원이 너무 고마웠답니다.
이런 건 정말 몇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준 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 이용해서 직원들 전체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하고 그게 이제 그 회사가 잘 되는 계기가 됐답니다. 혁신은 이런 겁니다. 혁신은 결과물을 가지고 혁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대가 없으면 혁신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혁신을 하기 시작하려면 반대가 나타나는데 그걸 포용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혁신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제가 혁신이 실패했다고 말했을 때 당에서 그 반대를 역동적으로 받아주고 소화했더라면 전 국민이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새롭게 좋은 안들을 발표하면 그게 하나씩 먹히면서 굉장히 좋은 순간을 맞이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다루지를 못한 거죠. 혁신위원회가 못 다뤘고 문 대표도 그 과정 중에 개입을 하지 않은 게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욕하던 직원 그 롤을 하실 건 그런 말씀이세요? 저는 저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뀔 수 있나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추석 전에 이제 그 부패 척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처방을 내리셨잖아요. 예. 이거대로 이제 그 정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그렇게 많은 권한을 주는데 자격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정당도 공천한 후보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부패 문제로 재판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정당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당의 부패 지수와 그 국고 보조금을 연동하는 방안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가질 수 있는 의문이 부패 지수를 정당의 경우에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구체화돼야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 낡은 진보 청산을 말씀하셨는데 예. 누가 도대체 낡은 진보고 누가 어떤 행태가 낡은 진보의 행태인지 그거는 이념적으로 이렇게 흔히들 보수와 진보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국회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와 상관없이 어쨌든 끊임없이 지금 현재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하려는 노력들은 양쪽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 낡은 진보라는 거를 뭐 친노 세력을 청산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계파에 매몰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파에 매몰되다 보면 우리 편들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합리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그 혁신이나 개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원래 이런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원칙을 일관되게 계파와 상관없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원칙을 세워서 누구나 상관없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보편다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에 맞아야 됩니다. 어느 특정 계파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럼 이제 진보를 예. 이렇게 쭉 세워놓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주 낡은 진보서부터 아주 새로운 참신한 진보까지.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어디쯤 위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차원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틀 중에서 보면 우선은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남북 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분배의 틀에 사로잡혀서 성장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든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저는 우리나라가 성장 가능하고
지금 성장해야 되고 단지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 총량적인 성장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들에게 실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뭐 무조건적인 그 관용보다는 그 경우에 따라서 단호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틀도 사고의 틀도 옛날부터는 좀 다른 틀들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또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도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복지는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도 제가 이제 그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정강정책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이제 명시를 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예를 들면 산업화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또 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인 조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든지. 쭉 들어보니까 우리 안 의원께서는 무슨 새누리당이 더 가까운 이념의 틀에 어떻게 보면 또 뭐 중도 신당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념의 틀에 갇히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시면 저 경제 분야만 딱 떼서 놓고 볼 때 우리 안 의원님은 어디에 서 있게 계십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낡은 가장 양극단을 이렇게 놓고 보자면 저는 성장에만 매몰되고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낡은 보수의 이념이고 그리고 또 반면에 분배만 생각하는 것도 낡은 진보의 이념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의 과실이 조화롭게 분배되는 그런 포용적인 성장. 저는 공정성장론이라고 이제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왜 저 우리 문재인 대표하고 그 비공개 단독 회담 하셨잖아요. 예. 이런 말씀들도 다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혁신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향. 그래서 부패 척결, 낡은 진보 청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재 영입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혁신위원회가 원래 그 일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 이제 문 대표가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원 여러분과 김한길 공동위원장님은 약속과 실천이라는 새정치의 가치에 흔쾌하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주류라든가 좀 친노로 대변되는 그런 주류 말고 비주류 쪽에 어떤 좀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그쪽에서도 좀 우리 안 의원을 좀 그쪽 우리 비주류의 좀 어떤 대표격으로 이렇게 좀 추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을 바꾸는 혁신은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를 넘어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당에서 그 혁신이라고 하면 이 그 계파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익 집단 성격이 아닌 정파적인 성격의 계파로 만드는 게 또 혁신의 요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그래서 부패 척결하고 낡은 진보 청산하고 새로운 인재 영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설득하고 구체적인 방법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맞는 사람들을 모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전혀 좀 안 된단 말이죠.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탈당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플랜 B는 없습니다. 관철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최선 다할 겁니다.
저 지금 신당 만들고 있는 그 천정배 의원도 한번 만났었잖아요. 예, 여기서 가깝습니다. 저 이쪽이 그 예전에 제 방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그 통진당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네. 근데 정당 해산되면서 거기가 전부 재보궐선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재보궐선거 사람들만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재보궐 스트리트구만요, 여기가. 예, 그래서 천정배 의원도 저 대각선 방향에서 가깝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한번 거기 잠깐 갔고 최근에 한번 또 제 방에 찾아와서 티타임하고 두 번쯤 만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좀 어떤 역할을 좀 하시라는 주문은 안 하세요? 서로 이제 저는 저대로 그 이제 당에 들어오시거나 어쨌든 힘을 합쳐서 이제 함께 총선을 치르자고 또 말씀드렸고 천 의원은 천 의원대로 또 함께 하자고 설득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사람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했는데요.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나 지도를 인화 실패로 떠나보낸 것은 아닌지요. 최장집, 윤여준, 김성식, 박선숙 등 떠난 분들에게 다시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예, 잘못 알고 계시네요. 여기에 대해서 예, 어떻게 예. 말씀을 하시겠어요? 뭐 제가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그 한국 정치 현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현실에서 자기가 가진 뜻을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요즘 이제 그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표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국민들이 바랬던 그 낡은 정치를 바꾸는 그 일들 지금 이제 최선 다해서 하겠습니다. 만약 총선 전에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다면 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있습니까? 당이 바뀌지 않고 이런 뭐 비대위 체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선대위 체제가 된다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내용은 안 바꾸고 포장만 바꾼 다음에 마치 내용이 바뀐 것인 양 국민들을 계속 속여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당에는 그런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먼저 바뀐 걸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게 유일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공멸할 겁니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 안철수 의원을 예. 직접 만나면 무슨 얘기를 묻고 싶으냐. 그래서 저거 한번 우리 제작진이 동영상을 찍어왔는데요. 한번 예. 보시죠. 그 사람이 처음 나왔을 때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 색깔로 이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자연적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를 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본연의 색깔로 가실 건지 아니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식으로 가실 건지. 말투도 고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정치에 대한 것을 좀 배워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노선에 서 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자기가 소신껏 그렇게 한 번쯤 말해주셨으면 해요. 한 번쯤은 항상 나는 뭐 어느 쪽의 편도 아니다, 난 국민의 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당에 서서 어떤 정당을 소신 있게 밀어갈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한 번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벤처인으로서의 어떤 성공했던 그런 자세들을 이제 다시 한번 초심으로 생각을 하고 정치계에서도 그렇게 어떤 도전적인 모습으로 좀 정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체로 보면 우리 안 의원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 의원의 화법이 너무 좀 이렇게
딱 부러지지 않고 좀 모호하게 예. 이렇게 그런 탓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그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예전에 나온 글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커버 스토리로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메르켈 총리가 정치 초반에 모호하다고 오해를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거기 설명이 그 물리학 박사입니다. 이과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정확하게 예를 들면 80%, 90% 정도 확률이 돼야 이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전에는 불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모호하게 비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과적인 그런 그 화법 내지는 태도가 말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50% 정도밖에 안 되고 정말 불확실한 상황인데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미리 이제 질러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놓고 상황이 바뀌면 말을 뒤집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을 뒤집을 때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 전에 했던 말을 모르니까 거짓말 한다는 느낌을 못 받고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오히려 저는 낡은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할 땐 불확실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확실할 때는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말을 뒤집지 않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처음 제가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그리고 그때 그 열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 바꿔달라는 그 열망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결과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만이 그분들 이제 납득시켜드리고 설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좀 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시고 네. 앞으로 그 안철수 정치, 좀 확실한 정치, 화끈한 정치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